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제3챕터 윈도우즈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윈도우 특징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윈도우 특징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윈도우즈를 배워야 되는, 윈도우즈를 사용해야만 되는 이유, 그거죠. 물론 우리가 도스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당연히 불편해서 못 쓰겠죠. 윈도우즈 써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윈도우즈의 첫 번째 특징은 선점형 멀티태스킹인데요. 선점형이라는 건 뭐냐면 선점, 미리 선점하겠다. 그리고 멀티는 많다라는 뜻이고, 태스킹, 태스크, 작업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뭐냐면요, CPU를 중앙처리 장치를요, OS가 뭐예요? 여기서 OS는 윈도우즈죠. 윈도우즈가 미리 선점을 한다. 딱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사용하겠다 그러면 할당해 주는 거예요. 어느 한 어플리케이션이 장악하는 걸 막겠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결론적으로 OS가 CPU를 선점한다. 그런 의미예요. 가겠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으며, 이게 바로 멀티태스킹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운영체제가 CPU를 관할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켜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현상을 막겠다. 그게 바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에요. 됐죠? OS가 CPU를 먼저 선점하겠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바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운 현상이 줄어든다라는 거. 이번에는 이제 PnP, 플러그 앤 플레이죠.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용자가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설치만 하면 자동적으로 설정이 끝난다라는 거죠. PnP, 줄여서 PnP 이렇게도 부르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GUI 뭐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뭐예요? 유저하고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중간 다리 역할을 뭘로 하겠다? 그래픽을 가지고 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픽은 아이콘이에요. 우리 ICON, 아이콘이라 그러면 작은 그림, 어떤 의미가 있는 작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 가지고 아이콘을 클릭 또는 더블 클릭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GUI, 그 다음에 도스에서는요, 우리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CUI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긴 파일명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VFAT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영문자 기준으로 255자, 한글은 127, 아울러 공백도 포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지원이 된다라는 거, 뭐가? 윈도우즈가. 이번에는 이제 설치 옵션인데요. 이 설치 옵션이라는 거는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아울러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는 윈도우즈에 대한 기준 버전을 명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버전마다의 어떤 미묘한, 그렇죠, 그 차이점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공통적인 윈도우즈의 개념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시험 같은 경우는 버전 명시가 정확하거든요. 윈도우즈 7, 7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정보 처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설치 옵션 가겠습니다. 일단 표준 설치라는 거 말 그대로 표준 스탠다드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일반 컴퓨터 사용자를 위한 설치 개념이고, 휴대용 설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모바일, 움직이는 컴퓨터를 위한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이라든가 랩톱 등의 사용자를 위한 설치 방법이 바로 휴대용 설치고, 최소 설치는 뭐예요? 가장 필요한 기능만 설치하겠다. 결론적으로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설치다. 근데 그런 경우는 요즘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사용자 설치라는 거는 이제 파워 유저, 사용자가 골라서 마음대로 설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라. 이 정도. 그래서 설치 옵션 이런 거는 버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시작과 종료. 컴퓨터 전원을 넣게 되면 하드디스크의 부팅 순서에 의해서 부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멀티 부팅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료하는 방법, 시작의 시스템 종료, 그 다음에 Alt F4 눌러도 되는 거고. 자, 이런 부분들도 윈도우 버전에 따라 살짝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종료 메뉴,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기, 절전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절전 모드로 가는 거고, 시스템 종료, 정상적인 종료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은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고, 종료한 다음에 로그 오프 같은 경우는 끝내는 게 아니고 사용자 변경, 그러니까 로그만 오프하겠다라는 거, 컴퓨터를 종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전환 말 그대로 여러 멀티 유저가 있을 경우에 다른 계정 어카운트로 가겠다라는 뜻이죠. 이번에는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예전에 도스에서 윈도우로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었지만 이제 마우스 사용 못 하시는 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갈까요? 클릭 뭐예요? 마우스를 한 번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목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고, 더블 클릭이라는 건 빠르게 두 번 누르는 거죠. 무언가를 실행할 때, 또 무언가 어떤 항목을 열 때,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뭐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는 거는 바로 가기 메뉴.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단축 메뉴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가기 메뉴를 열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 자,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바로 가기 키는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언급이 잘 되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F1을 누르게 되면은 도움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기 쏙쏙 한 번만 도와줘. 우리가 뭐 도와달라 그럴 때 두 번만 도와줘. 그럼 미안하잖아요. 한 번만 도와줘. 한 번 도와줘. 도움말 F1. 그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F2, 이름 바꾸기 됐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F2 이름 바꾸기. F3은 엄마 찾아 산말리. 옛날에 이런 만화가 있었는데, 자, 인삼을 찾아라. 찾기.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3. 됐죠? 그 다음에 F4는 주소 표시줄 열기. 저거 사주. 사달라. 사주. 그죠? 그 다음에 F5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로 고침. 새로 고침이죠. F5. 그다음에 F6은 그 탐색기의 왼쪽. 그러니까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가 있으면 왼쪽에는 폴더가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육교. 우리 저 도로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탐색기의 왼쪽과 오른쪽 구역 사이를 이동한다. F6, 육교 역할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F8, 부팅 메뉴죠. 뭔가 팔려면 메뉴를 보여줘. 뭔가를 팔려면, 그죠?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F1서부터 F8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C 복사하기죠. C는 뭐의 약자다? COPY 카피의 약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우리가 이제 이걸 V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V 또 이래야 또 속 시원하시죠? 붙여넣기. 이 붙여넣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컨트롤 V가 왜 붙여넣기냐 이렇게 써드리면요 다 웃으세요. 붙여넣기 이해하셨나요? 붙여넣기 V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다 붙여넣으세요. 여기다 붙여넣으세요. 여기다 붙여넣으세요. 알파벳 V 그죠? 그래서 붙여넣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X는 잘라내기예요. 이 X는 또 왜 잘라내기냐? 가위 모양이요. X의 가위 모양.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A는 모두 선택. All이죠. All. 이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컨트롤 Z 실행 작업을 취소합니다. 잘못했어. 그죠? 컨트롤 Z. 그 다음에 컨트롤 ESC 시작 메뉴 호출이요. 시작. 컨트롤 ESC 조심하시고, Alt F4 현재 창을 종료하는 거. 그다음에 Alt 탭은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 간의 작업 전환이다라는 거고, Alt Enter는요, 이건 조심하실 게 항목의 등록 정보를 보여준다. 그다음에 MS-DOS 창, 이 MS-DOS 창이라는 게 현재 윈도우즈 7에서는 명령 프롬프트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름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전체 화면 모드의 창 전환 기능 수행. 근데 윈도우즈 7에서는 전체 화면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F10 프로그램이나 선택한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 잠시 후에 또 나오니까 Shift F10은 바로가기 메뉴 표시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Shift 플러스 딜리트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삭제하는 명령 Shift 플러스 딜리트. 딜리트가 삭제인데 그냥 딜리트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가요. 근데 Shift 플러스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완전 삭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 현재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게 그죠? 캡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캡처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그래서 화면 전체를 클립보드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임시 저장 장소예요. 클립보드에 복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 현재 활성화된 창만, 떠있는 창만 클립보드로 복사가 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Alt 플러스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 그 다음에 시스템을 종료. 이거 자체도 윈도우 95나 윈도우 98 기준이다. 윈도우 7으로 오면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그 CD를 삽입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방지하는 거는 Shift를 누른 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CD-ROM의 자동 실행 방지 Shift를 누른다라는 거. 그래서
완전 삭제도 Shift 플러스 딜리트. 그 다음에 CD의 자동 실행을 방지하는 것도 Shift 누른 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즈에서의 바로가기 키 살펴봤고요. 매우 중요하니까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저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는 기본적인 작업 공간이다라는 거고, 또 사용자 설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사용자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주 실행되는 프로그램, 아이콘 이런 걸 갖다가 표시해 두는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 아이콘 정렬 방식은 뭐 이름 순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종류별로 또는 크기, 날짜, 그다음에 자동 정렬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창 배열 방법도 계단식, 그다음에 수평 바둑, 그죠? 그다음에 수직 바둑판, 그다음에 모든 창을 최소화, 뭐 이런 종류가 있겠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도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 메뉴도 마찬가지죠. 윈도우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미 그대로만, 자, 프로그램, 설치된 프로그램, 그래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나타나는 거고, 즐겨찾기 자주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서, 최근에 작업한 문서가 나타나는 거죠. 의미,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5개까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설정, 환경 설정에 필요한 부분들, 뭐 제어판,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프린터라든가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아랫부분, 그 다음에 폴더 옵션 이런 설정에 관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찾기 뭐예요? 파일이나 폴더를 찾는 거죠. 도움말은 말 그대로 도움말이고, 그 다음에 실행이라는 거 우리 RUN이죠. RUN 실행인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할 때, 근데 이게 시작 메뉴에 윈도우 7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키가 아시죠? 윈도우 키 누르고 R을 누르게 되면 실행 메뉴가 떠요. 이런 부분이 바로 달라지는 거고, 윈키 누르고 R 누르면 실행 메뉴가 떠요. 이건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오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 그래서 시스템 종료도 시스템 대기, 시스템 종료, 시스템 재시작, 또 MS-DOS 모드에서 시스템 다시 시작, 이런 옵션 단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이번에는 이제 작업 표시줄인데, 태스크라는 거는 작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멀티태스킹의 그 태스킹입니다. 뒤에 ing 붙인 형태니까 아까는 이거는 태스크, 작업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바라는 건 막대기죠.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작업 표시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아래 부분이요. 윈도우즈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단추 형식으로 밑에 표시되는 거고, 또 바탕화면에 상하 좌우로 이동이 가능해요. 이런 거 말장난 조심하시고, 크기도 최대 화면 50%까지 2분의 1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을 항상 위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자동 숨김 할 수도 있고, 또 시작 메뉴에 작은 아이콘 표시, 그 다음에 시계 표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내 컴퓨터, 윈도우 7에서는 그냥 컴퓨터로 바뀌었죠, 이름이.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드라이브, 그 다음에 폴더 등을 갖다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메뉴, 도구 모음, 자주 사용하는, 그렇죠? 프로그램들에 대한 빠른 실행을 갖다가 표시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실행되는 아이콘을. 자, 이번에는 시스템 트레이, 현재 시간, 그 다음에 볼륨 아이콘 등을 표시하는 영역이 바로 시스템 트레이고,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바로가기 아이콘, 다른 말로 단축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윈도우 95, 98에서는 단축 아이콘 이렇게 불렀는데, 뭐 7 이렇게 가면서 바로가기 아이콘 이렇게 용어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그죠?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화살표가 표시돼요. 화살표가.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을 삭제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원본 프로그램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바로가기 아이콘은 바로가기 아이콘일 뿐, 삭제한다 해서 원본이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작은 화살표 표시되는 거 조심하시고,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 LNK, 뭐의 약자일까요? 링크 LINK,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이 연결되는 거니까 원본하고, 그래서 I 빼고 LNK고, 그래서 바로가기 만드는 방법,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실행 프로그램, 제어판 항목, 뭐 디스크 드라이버, 프린터 등을 갖다가 다른 위치로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해버리면
바로가기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원하는 항목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 이래도 되는 거고,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용하는 방법, 만들 항목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끌어서 놓은 다음에 그럼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요. 거기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갖다가 클릭하면 돼요. 실행시키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 있어요. 원하는 항목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죠. 거기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갖다가 클릭해서 실행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어판은 여러가지 윈도우즈에서 설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의 여러가지 요소에 대한 작업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울러 이 제어판에 있는 각 항목들은 우리 유저가, 사용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두면은요, 세월이 흐르면 다 제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제거할 수 없게끔 설정해 놨다라는 거고, 프로그램 추가 제거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사용하는 기능.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라든가 윈도우즈의 구성 요소 추가 제거, 그 다음에 시동 디스크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게 프로그램 추가 제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버전이라든가 현재 사용자에 대한 정보, 그래서 시스템의 CPU, 현재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CPU, 그 다음에 메모리, 램 정보 등을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크기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새 하드웨어 추가인데, 우리 PNP 기능 기억나시죠? 플러그 앤 플레이인데, 이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지 않았을 때 하드웨어 설치하는 기능이 바로 새 하드웨어 추가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DISPLAY,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무늬 설정이라든가 각 항목의 색, 그 다음에 글꼴 모양, 크기 등을 갖다가 지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의 내 컴퓨터, 윈도우 7에서는 그냥 컴퓨터죠. 그래서 내 문서, 또는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휴지통 이런 아이콘들을 변경할 때 디스플레이고, 또 바탕화면을 웹페이지 형식으로도 표시 가능하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어댑터 카드 설정, 그 다음에 해상도 변경 또는 색상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바로 디스플레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옵션이라는 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7에서는 이제 접근성 센터 이렇게 좀 이름이 좀 바뀌죠. 그래서 키보드라든가 사운드, 고대비, 마우스 키 등의 신체 활동이 불편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마우스 관련된 기능이죠.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라든가 또 왼손잡이를 위한 단추 설정, 좌우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속도 조절 가능하다라는 거고, 글꼴, 현재 설치된 글꼴을 표시해 주는 거고, 아울러 새로운 글꼴을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가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개념. 그 다음에 사운드, 윈도우즈에서의 시스템 상황별로 소리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웨이브 파일.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 속도, 그 다음에 언어 등을 설정하고요. 그래서 키 재입력 시간이라든가 키 반복 속도, 그 다음에 커서 깜빡임 속도 등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보조 프로그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은 윈도우즈에서 이제 액세서리 개념이에요. 메모장, 간단한 메모를 하는 기능인데,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 편집기다라는 거고, 파일의 크기가 64KB 미만의 문서만 작성 가능하다. 이거는 윈도우 98 기준이에요. 윈도우 7은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조심하시고, 확장자는 TXT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버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내기가 어렵겠죠. 공통적인 부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버전에 의해서 좌우되는 내용은 내기 어렵다라는 거, 공통적인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왜? 버전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문서 전체의 글꼴 지정 가능하고 현재 날짜 시간 삽입 가능하다. 어디에서? 메모장에서. 그 다음에 메모장 조심하시고, OLE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요. OLE가 뭐예요? 오브젝트 개체, 링킹 연결하고 임베딩 포함시킨다라는 거죠. 지원하지 않으므로 그림판, 워드패드 등에서 작업한 것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다. 연결이 바로 링킹. 그 다음에 이제 그림판, 비트맵 그림 파일을 갖다가 작성할 수 있고, 아울러 편집 가능하고요. 또 JPG, GIF 파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OLE 기능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정다각형, 정원을 그릴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립보드 표식인데, 클립보드 우리 스페링이 CLIP, 그죠? BOARD.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클립보드는 사전적인 의미가 종이 끼우개 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종이 끼우는 판 이런 거 아시죠? 이게 바로 클립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립보드는 윈도우즈 내에서 사용하는 임시 저장 장소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도 클립보드 개념이 있어요. 작업 도중 복사라든가 이동할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그 작업을 갖다가 그 데이터를 갖다가 임시로 보관해주는 임시 저장 장소예요. 됐죠? 원래 이제 버퍼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이고, 칠판을 한 판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 삭제,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의 내용 하나만 기억하는 거죠. 확장자는 CLP 클립, CLP고, 그 다음에 저장된 내용은 현재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당연히 지워진다. 휘발성 날아간다라는 거죠. 클립보드 표식이.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워드패드인데요. 워드패드는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는 워드프레스서 개념인데, 메모장하고는 달리 글꼴이라든가 글 머리표, 그 다음에 단락 등의 다양한 서식 적용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확장자, DOC, 다큐멘트 약자죠. 리치 텍스트 포맷, RTF라든가 TXT 가능하다라는 거. 아울러 마찬가지로 WRI 포함해서 이런 문서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워드패드에서 날짜 및 시간 당연히 삽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하고는 다르게 워드패드는 OLE 개체 삽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어판하고 보조 프로그램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 파일 및 폴더 관리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